협객행 김용원저 제6장. 그는 급히 창문 앞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열어 젖히고 큰 소리로 외쳤다. 폐 선생, 나는 여기에 있소. 여러분들은 나를 찾고 있는 것이오? 폐해석은 크게 기뻐했다. 바로 그렇소이다. 속하들은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 방주에게 의논하고자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계잡종이지 당신네들의 방주가 아니외다. 당신네들이 나를 찾는다면 몰라도 당신네들의 방주를 찾는다면 그런 사람은 없소. 폐해석은 얼굴에 한 가닥 겸연쩍은 표정을 띄우고 말했다. 방주께서 또 농담을 하시는군요. 방주께서는 어서 나오셔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석파천은 즉시 반문했다. 나보고 나오라는 것입니까? 폐해석은 대답했다. 바로 그렇소이다. 정당은 석파천의 등 뒤로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나직이 말했다. 천오라버니, 나가지 말아요. 석파천은 의지가 굳은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그와 분명히 해두어야겠소. 나는 즉시 돌아오겠소. 그는 창문으로 기어서 나갔다. 마당 서쪽에는 폐해석이 서 있고 그의 등 뒤와 지붕 위에는 모두 8명의 대한들이 한 줄로 서 있었다. 그리고 동쪽에 한 그루 밤나무의 커다란 가지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정불삼이었다.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하는 바람에 그의 몸도 아래 위로 부침하고 있었다. 정불삼은 말했다. 폐 의원, 당신은 나의 손여사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옆에서 들으면 안 되겠소? 폐해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얼버무리려고 했다. 사실 무림에서는 남의 방파의 비밀을 듣는다는 것은 신뢰되는 일이었다. 정불삼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폐 의원은 소문대로 행동이 형편없는 정불삼이로구나 생각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일에 관해 불초로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소이다. 방주께서 이곳에 있으니 방주가 결정을 해야지요. 정불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좋아. 이 일에 관해 내 손여사위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면 내가 물어보지. 그는 석파천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이복의 계잡종. 폐 의원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는군. 내가 옆에서 듣고 싶은데 어떤가? 석파천은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듣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불삼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착하지. 정말 착한 손여사위야. 폐 의원, 할 말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시오. 오늘 밤은 일각이 청금과 같은 때이요. 내 손녀딸이 동방화촉을 밝히는 이 순간에 당신네 늙은이가 이곳에 와서 떠드니 그야말로 살풍경한 노릇이 아니겠소? 석파천은 말했다. 나으리는 말해보세요. 무슨 일인가요? 폐해석은 말했다. 방주, 총타에 설산파의 손님이 와 있소이다. 석파천이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정불삼이 불쑥 입을 열었다. 설산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석파천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설산파? 화만자, 화여협 그들인가요? 무림에는 수십 개의 방파가 있었다. 석파천이 알고 있는 것은 설산파뿐이었고 설산파 사람도 수백에 달했으나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은 화만자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쑥 그녀의 이름을 들먹이게 된 것이었다. 폐 의원을 따라온 8명의 장락방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우리 방주는 정말 풍류를 즐기는 호색하니군. 오늘 밤 이곳에서 신부를 맞이하면서도 설산파의 아리따운 소절을 잊지 못하는가 보구나. 폐해석은 말했다. 화만자 소저도 있소이다.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이 더 있죠. 그런데 그들 우두머리는 기한서북 백만검입니다. 이 사람 외에도 9명의 그의 사제가 따르고 있는데 모두 설산파의 고수인 것 같소이다. 정불삼은 불쑥 입을 열었다. 백만검이 뭐가 대단하다고? 설사 백자재 늙은이가 친히 달려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야? 폐 의원,
당신의 오행육합장 재간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백만검이라는 녀석이 온 것을 보고 당황해하다니 너무 수선을 떠는 것이 아니겠소? 폐해석은 그가 자기의 오행육합장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자 속으로 약간 흐뭇해졌다. 이 마두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데 나의 오행육합장을 잘 알고 있구나.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불초의 그까짓 무공이야 입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겠소이까? 우리 장락방은 조그만 방파에 지나지 않지만 무림의 어느 문파도 두려워하지 않소이다. 다만 설산파와는 평소 아무런 교분이 없는데 기한서북 백만검이 기세등등하게 찾아와서는 방주님을 배웁자고 하길래 내일까지 미루다가 되지 않아서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외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떤 오해가 있는지 우리들이 방주에게 여쭈어 보려는 것이고 해결 방침을 의논하려는 것이지요. 석파천은 짐작이 가는 것이 있는 듯 말했다. 어제 화 여협이 총타에 뛰어들어왔다가 진 향주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소. 오늘 아침 그녀를 놓아보냈는데 그들 설산파는 아마 그 일 때문에 성이 난 모양이군요. 폐해석은 심각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일도 약간 관계는 있습니다만 진 향주에게 물어보니 방주는 시종, 화소저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으며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정불삼을 바라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가 떠날 때 연화탕을 먹이고 은자까지 주려고 하셨다니 설산파의 체면을 크게 세워준 것이라 할 수 있소이다. 그런데 기한서북 백만검의 안색을 보니 아무래도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았소이다. 석파천은 짜증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폐해석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는 방주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를 뿐이지요. 방주님께서 문의 방법으로 대하라 하면 좋은 말로 상대를 할 것이고 약간 꾸짖어 주겠으나 만약 무의 방법으로 대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 총단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주지요. 그는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들이 방자하게도 장락방에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우리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방주께서 친히 가서 형편을 보아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더욱 좋지요. 석파천은 아름다운 정당과 한방에 있는 것이 기분이 좋기는 했으나 여간 겸연쩍지 않았다. 마음만 불안했고 동방화촉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터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에 천오라버니가 나타나게 된다면 혼례를 올린 것도 그만 허사가 될 것이고 더욱더 쌍방의 처지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폐해석이 찾아와 주었으니 이 기회에 이곳을 떠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대뜸 응낙을 했다. 그렇다면 돌아가 보기로 하지요. 그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할아버지, 그리고 띵땅 미안하지만 나는 가봐야겠소. 정불삼은 머리를 극적극적했다. 그것 좋지 않은데? 설산파의 녀석들이 방해를 한다면 내가 가서 쫓아보내지.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그들의 두 제자를 죽였으니 백늙은이와는 원한을 맺게 된 셈이지. 몇 사람 더 죽인다 한들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정불삼은 손만년 저만춘 두 사람을 죽였는데 설산파는 이를 수치로 알고서 강호에 알리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석청과 민유 부부만이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호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폐해석은 정불삼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설산파의 세력이 막강하고 또 그들의 사도의 무공이 고강하며 중원 각 문파와는 교분이 있으니 우리들이 무단히 그와 같은 강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 장락방에는 커다란 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또 다른 병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입을 열었다. 방주께서 친히 설산파의 인물을 만나보신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소이다. 정셋째 나으리에게 저희들 방파의 조그만 일로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소이다.
우리가 일을 처리한 후 다시 찾아와 뵙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그는 결코 잔치술을 마시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석파천이 총타에 돌아간 이후 그에게 권해 혼인을 맺게 되는 것을 취소시킬 작정이었던 것이다. 정불삼은 노해 부르짖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나는 간다면 꼭 가고 마오. 이 어르신의 왕림은 불가피하게 되었소. 장락방의 그 일은 정셋째가 간섭하기로 작정을 했소이다. 정당은 방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설산파에서 크게 따지러 온 것을 보면 자기의 풍류 남아인 남편이 화만자의 아름다움에 경박하고도 거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따지러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10중 8구 그녀를 강제로 어떻게 하려다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 결코 진 향주 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은자까지 주고 연화탕까지 먹일 리가 없을 것 같았다. 더구나 오늘 밤은 동방화촉을 밝히는 날인데 석파천이 화만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 여간 불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폐해석은 이제 그와 같은 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대뜸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말했다. 할아버지, 천오라버니께서 총타로 돌아가 대사를 해결하겠다는데 우리들로서는 사사로운 정으로 그의 일을 그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와 제가 천오라버니를 따라가서 설산파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있는지 보기로 하죠. 석파천은 화촉동방에서 겸연쩍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초조했을 뿐이지. 실제에 있어서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크게 기뻐서 웃으며 말했다. 매우 좋소. 정당, 당신도 나와 함께 갑시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지요.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폐해석 등은 달리 이의를 표명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냇가에 이르게 되었고 장락방의 고수들이 타고 온 큰 배를 타고 총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폐해석은 배에서 석파천에게 말했다. 방주 정셋째 나으리에게 결코 손을 써서 설산파의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권유하시죠. 원수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방의 일에 지장이 있소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야 그렇지요. 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요. 어느덧 그들 일행은 장락방 총타에 이르게 되었다. 정당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천오라버니, 나는 당신의 방으로 가서 남자 옷을 입고 화용월태의 화소절을 만나겠어요. 석파천은 크게 흥미를 느끼는 듯 물었다. 어째서 옷을 바꿔 입는단 말이오? 정당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화만자라는 아가씨에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말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석파천은 그녀가 당신의 아내라는 말을 할 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부끄러움과 의기양양한 표정을 대하게 되자 가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소. 그렇다면 같이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오도록 합시다. 정불삼이 말했다. 나도 가서 좀 옷차림을 바꿔야겠군. 나는 귀방의 소두령으로 변장을 해도 괜찮겠죠? 폐해석은 설산파의 사람들에게 자기들 가운데 정불삼과 정당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싶었다. 그들이 변장을 하고 싶다고 하자 폐해석은 썩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정셋째 나으리께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정불삼과 정당 두 사람은 석파천을 따라 그의 침실로 들어섰다. 그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시검이 아직도 자고 있었으나 문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정불삼 조손을 대하게 되자 크게 놀라워했다. 석파천은 일시 그녀에게 설명하기도 힘들어 단순히 분부를 했다. 시검 누나, 이 두 분에게 옷가지를 좀 갖다 주구려. 그리고 좀 도와주도록 하시오.
그는 시검이 이것저것 묻는다면 혼례를 올렸다는 말을 하기가 거북해서 그 말만 하고는 재빨리 화청으로 빠져나오고 말았다.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어 진충지가 화청 밖에 이르러 낭낭히 말했다. 방주께 알립니다. 맏형제들이 호맹당에서 방주님이 납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이 휘장을 들치며 걸어 나왔다. 됐어요. 이제 가봐요. 석파천은 갑자기 눈앞에 준수하기 이를 데 없는 젊은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정당은 이때 청삼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 위로 서생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한 자루의 접선을 들고 있었다. 석파천은 풍류라는 말과 점잖고 의젓하다는 말은 잘 몰랐으나 그녀의 그와 같은 옷차림은 조금 전에 새색시 차림보다도 더욱더 매력적인 데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불삼은 거칠은 무명 배옷에 경장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엷은 먹물까지 칠해놓고 있었으며 발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는 높고 오른쪽 어깨는 나직했으며 걸음을 옮길 때 다리를 절룩거려 그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였다. 석파천은 얼핏 볼 때 거의 그의 신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지라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할아버지, 모양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충지는 나직이 물었다. 방주, 무기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파천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다. 무기를 왜 가져가야 합니까? 진충지는 그가 또 뚱딴지 같은 반대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앞장을 서서 걸었다. 네 사람은 호맹당 앞에 이르게 되었다. 진충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호맹당 안에 수십 명이 앉아 있다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서며 일제히 외쳤다. 방주께 인사드립니다. 석파천은 대청문이 열리면서 그토록 넓은 대청 안에 드러나게 되고 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고함을 치자 생각지 못했던 일인지라 그만 깜짝 놀랐다. 그는 여러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는 줄 알았으나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방의 탁자 위에 커다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수십 명의 크고 작은 사내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안쪽 한복판에 호피교위가 하나 놓여 있었다. 대청에는 한 가닥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한 번도 세상에 큰일을 당해보지 못한 시골 소녀는 그만 위험에 압도되고 말았으며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는 두 눈으로 폐해석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구원을 바란다는 눈치를 보냈다. 그는 폐해석의 지시를 받아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폐해석은 얼른 문가로 다가가 석파천의 손을 부축하며 나직이 말했다. 방주, 우리가 먼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설산파의 친구들을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석파천은 그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할 형편인지라 폐해석의 부축하에 호피 의자 앞으로 다가갔다. 폐해석이 나직이 말했다. 앉으시지요. 석파천은 망연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이오? 그는 마음속으로는 여간 두렵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정당을 바라보았다. 정당이 자기 손을 붙잡고 대청에서 도망쳐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쳐서 깊은 산속에서 살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당은 그에게 방글에 웃어 보였다. 석파천은 그녀의 눈초리에서 따뜻한 감을 느끼고 그녀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는 생각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편으로 그는 고마움을 느꼈고 위안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한복판에 있는 호피교위에 턱 버티고 앉게 되었다. 석파천이 자리에 앉자 정불삼과 정당은 호피교의 뒤에 서게 되었고 수십 명이나 되는 늘어서 있는 사내들도 일일이 자리를 찾아 앉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폐해석은 입을 열었다. 여러 형제들, 방주께서는 요 며칠간 병을 심하게 앓았소. 그러나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이제 거의 완쾌되었으나
아직도 정신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오. 원래 방주께서는 며칠 더 편안히 휴식을 해야 폐방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설산파의 친구들이 반드시 당장에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었소. 그는 여러 사람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들은 마치 방주께서 죽을 병이나 든 것처럼 서두르는 것이었소. 허허허. 방주의 내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오한데 그까짓 병으로 어찌 쓰러지겠느냔 말이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방주님을 모시고 설산파의 친구들을 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오. 여러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 예. 폐해석은 고개를 돌리고 석파천에게 말했다. 방주님, 이제 설산파의 친구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소? 석파천은 잠시 생각을 해보고 응했다. 그로서는 좋다 안 좋다 하고 말하기가 거북했던 것이다. 폐해석은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좌석의 위치를 새로 정해야겠소. 서쪽의 형제들은 동쪽으로 옮기시오. 그들은 그의 명령대로 자리를 바꾸었다. 모두 동쪽 편에 가 앉게 된 것이다. 폐해석은 시중을 들고 있던 방의 제자들에게 서쪽에 9개의 의자를 갖다 놓도록 했다. 미향주 손님들을 모시고 들어오도록 하시오. 미횡야는 즉시 대답했다. 얼마 후 대전 밖에서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4명의 제자들이 대문을 활짝 열었다. 미횡야는 옆으로 비켜서서는 낭낭히 말했다. 방주께 알립니다. 설산파의 여러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폐해석은 나직이 말했다. 우리들이 나가서 영접을 하지요. 그는 가볍게 석파천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러져. 그는 주저주저하며 몸을 일으켜 폐해석을 따라 대청 입구 쪽으로 갔다. 설산파의 9명은 대청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하얀 장삼을 걸치고 있었다. 앞장을 선 한 사람은 체구가 우람하면서도 다부진 모습인데 나이가 42, 3세쯤 되어 보였다. 그는 석파천과 1장쯤 되는 곳에 이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눈으로 석파천을 쏘아보았다. 두 눈에서 형형한 안광이 크게 빛나는 것이 석파천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그에게 씩 미소를 지어 보임으로써 인사를 대신했다. 이때 폐해석은 말했다. 방주께 알립니다. 이분은 서쪽 천하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검법에 있어 무상의 전례를 쌓고 있는 기한서북 백만검 백대엽이옵니다. 석파천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해벌쭉 웃었다. 그는 폐해석의 등 뒤에 있는 화만자만을 겨우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화여협 또 왔구려. 그 말이 떨어지자 설산파 9명의 대안들은 대뜸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다. 화만자는 더욱더 겸연쩍어했으며 싸늘히 코웃음치고는 고개를 돌렸다. 백만검은 설산파 장문인 위덕선생 백자재의 큰아들이었다. 그들 사형제는 하나같이 만자 돌림이었다. 그의 이름이 만검으로 불리우는 것을 보면 검법이 자기의 사형제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자재는 아들의 무공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백만검과 풍화신룡 복만리는 강호에서 설산쌍거리라 일컬어졌다. 이번에 그가 친히 나서지 않았더라면 폐해석이 야밤에 정불삼의 집으로 가서 석파천을 모셔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만검은 바깥 객청에서 석파천을 만나보자고 2시간이나 기다리게 되자 속으로 여간 울화가 치밀지 않았다. 그런데 겨우 호맹당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폐해석의 소개가 있었으나 방주가 자기한테는 익히 명성을 들었다는 그 흔한 인사조차 한마디 없는 반면에 부대뜸 자기의 화사매에게 인삿말을 건네는 것을 보게 되자 그만 노기가 치밀었다. 저 모양을 보건대
10중 8구 그 녀석일 것 같구나. 강호에는 장락방의 석방주가 음탕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 녀석의 행동을 보니 틀림없는 말이다. 나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음탕한 눈으로 화사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조차 서슴없이 저런 행동을 취하니 화사매가 이곳에서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었겠지? 그는 내심 노기가 치밀었으나 신분을 생각하여 간신히 분노를 억제했다. 그는 곁눈질로 석파천을 노려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에는 비웃는 표정이 역력했다. 석파천은 다시 물었다. 화소저, 다리에 입은 상처는 좋아졌소? 아직도 아프시오? 그와 같은 질문에 화만자는 그만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다른 8명의 설산파 제자들은 일제히 검자루를 잡았다. 폐석은 재빨리 말했다. 여러분, 멀리서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자리에 앉으십시오. 폐방의 방주는 최근 몸이 불편해서 본래 손님을 만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아 병이 든 몸인데도 이렇게 나오신 것이외다.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한 점 정말 죄송하오이다. 백만검은 싸늘히 코웃음을 치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는 서쪽 첫 번째 의자에 턱 앉게 되었고 경만종은 그 다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균, 왕만인 등이 차례로 앉았고 화만자는 가장 말석에 앉게 되었다. 장락방의 몇 사람들은 히히덕거리고 있었는데 매우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방주님은 입을 열자마자 저 사람들의 덕을 보는군. 당신의 삶의 다리에 관심을 가지는데 기한서북이란 당신도 어쩌지 못하는군. 폐해석은 석파천과 원위치로 돌아가 앉게 되었다. 그러자 하인과 하녀들이 준비해 두었던 차를 올렸다. 폐해석은 두 손을 맞잡고 말했다. 폐방의 형제들은 오래전부터 설산파의 위덕 선생과 설산쌍걸 그리고 여러 친구들의 위명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폐방이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구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영광스럽소이다. 백만검은 두 손을 마주잡고 발례를 했다. 폐 의원께서는 죽은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있는 신기한 의술을 지니고 계시고 또 오행육합장은 천하무적이라는 명성을 익히 들어왔소이다. 더군다나 귀방의 여러 형제들은 모두 뛰어난 호걸이시죠. 정말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지만 반갑기 그지없는 심정입니다. 그는 폐해석과 장락방의 제자들을 몇 마디 칭찬했으나 석파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었다. 폐해석은 모른 척하고 겸손을 부렸다. 과분하신 말씀. 여러분들께서는 진강에 오신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금산과 초산을 구경하셨는지요? 만일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면 훗날 폐방의 방주께서 여러분들을 성 안의 큰 주루로 초대하여 진강의 여러 곳을 안내해드리도록 안배하겠소이다. 그는 그저 인사말만을 했을 뿐 설산파의 제자들이 찾아온 이유를 묻지 않았다. 끝내 백만검이 먼저 참을 수 없어 낭낭히 입을 열고 물었다. 강호에서는 귀방의 석방주의 무공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석방주의 무공은 어느 문파의 재간인지요? 장락방의 사람들은 움찔했다. 방주는 자기 자신의 문파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오면 슬쩍 말머리를 돌리고 빙그레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폐 선생은 그가 전임 동방방주의 사질이라고 했으나 무공은 전혀 다른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실토하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때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나의 무공을 묻는 것인가요? 나는 전혀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외다. 백만검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마음속에 3푼쯤 가지고 있던 의심도 즉시 해소되고 말았다. 곧이어 그는 싸늘히 냉소를 흘리며 입을 열었다. 흐흐흐. 장락방에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데 석 방주께서는 무공을 모르면서 어찌 영웅호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을 어린애도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석방주는 사문의 내력을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본데 어떠한 연고인지요? 석파천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린애들이라도 믿지 않는다니 누가 어린애란 말입니까? 띵땅 그녀는 어린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요. 이미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천오라버니가 아닙니다. 그는 백만검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으나 띵땅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 있었고 온 신경은 그녀에게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게 된 것이었다. 백만검은 그가 띵땅이니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도둑놈이 제발 저리다고 일부러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색을 굳히며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석방주, 우리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귀하는 능소성에서 배운 무공을 깡그리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장락방의 무리들은 얼굴빛이 움직였다. 무사람들은 서역의 능소성이 설산파 사도가 거주하는 곳인데 백만검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방주가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웠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설산파가 기세등등에서 찾아온 것은 바로 그들 문파의 일에 관계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망연히 말했다. 능소성? 그곳이 어디지요? 나는 한 번도 무공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무공을 배운 적이 있다면 어째서 전혀 무공을 할 줄 모르겠습니까? 이 몇 마디의 말은 장락방의 제자들도 믿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 능소성이라면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락방의 방주인 그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또 무공을 배우지 못했다니. 그와 같은 거짓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가 그와 같이 다른 수작을 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백만검 등은 그의 몇 마디의 말을 듣고 크게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설산파를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왕만이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석방주, 너무나 아나무인인 말씀이요. 석방주의 눈에는 설산파의 문화재자가 한 푼어치의 값어치도 없는 모양이구려. 석파천은 그가 노기를 가득 띈 것을 보고 자기의 말이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판단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어찌 설산파의 모든 사람을 한 푼의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하겠소. 마치. 그는 마천에서 거주할 때 1년 12달 동안 몇 번 정도는 사형객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서 쌀을 사고 소금을 사왔다. 따라서 그는 값어치 있는 물건일수록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설산파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말을 몇 마디 하여 왕만인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싶었으나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설산파의 제자들 가운데 경만종과 가만균, 왕만인 등을 후감집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으나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화만자만은 비교적 낯이 익어서 그나마도 더듬거리며 입을 열게 되었다. 당신들은 마치 화만자 여협처럼 매우 값어치가 있으며 많은 은자가 나가는 값어치가 있지요. 설산파의 9명 제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동시에 그들의 눈앞에 푸른 광채가 번쩍였다. 8자루의 장검이 일제히 검집에서 뽑혀진 것이었다. 백만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8명이 모조리 장검을 뽑아서 반원을 그리듯 하고 석파천 앞을 가로막고 섰다. 왕만이는 손가락질하면서 호통을 내질렀다. 이 석가야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정말 사람을 업신여겨도 분수가 있지. 우리 설산파의 제자들은 용담호혈 속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은 참고 견딜 수가 없다. 석파천은 그들이 녹이 충천하여 화를 내자 아리송하기만 했다. 나는 분명히 좋은 말만 했는데 어째서 화를 내는 것일까? 그는 띵땅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띵땅,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오? 띵땅은 남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화만자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전혀 화만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녀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참인데 석파천의 질문을 받게 되자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화소전은 많은 은자의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지도 모르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사 화 여협이 값어치가 없는 천학이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소? 장락방의 군호들은 그 소리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군호들은 방주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설산파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비싸면 내가 살 수 없지만 싸다면 흐흐. 그런 대로 한 번 데리고 놀만하군. 이때 푸른빛이 번쩍하는 순간 쨍 하는 소리가 났다. 원래 왕만인이 크게 노해서 석파천의 가슴팍에 일검을 찌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백만검이 대뜸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잽싸게 뽑아들어서는 가볍게 왕만인의 장검을 밀쳐버린 것이다. 왕만인은 손목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고 하마터면 장검을 떨어뜨릴 뻔했다. 백만검은 호통을 내질렀다. 이 사람은 우리들과 깊은 원한이 있다. 그런데도 일검으로 해결이 날 것 같은가? 그는 검을 검집에 다시 꽂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석방주, 도대체 당신은 나를 알고 있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소. 당신은 설산파의 기한서북 백만검 백대엽이 아니시오? 백만검은 싸늘히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소? 못하겠소? 석파천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이라면 물론 인정을 해야지요. 백만검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당신에게 묻겠는데 능소성에 있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소?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며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능소성에 있었다고요? 언제 내가 능소성에 갔었댔소? 아, 그렇군. 어느 해 산을 내려와 엄마와 아황을 찾게 되었을 때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소. 그러나 나는 그 마을의 이름을 전혀 모르니 그 가운데 아마도 능소성이라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요. 백만검은 싸늘한 안색을 하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쓸데없는 수작을 부리지 마시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석파천이 아니지요? 석파천은 빙그레 웃었다. 맞았소. 맞았소. 나는 본래 석파천이 아니오. 모두들 잘못 알고 있어. 역시 백대엽은 훌륭하시군. 내가 석파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백만검은 싸늘한 음성으로 외쳤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왕만이는 노가를 터뜨렸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잡종이지. 이번에는 장락방의 군호들이 벌떡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투어서 호통소리와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그리고 10여 명의 고수들이 무기를 뽑아들었다. 왕만이는 이미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있는 판이었다. 설사 난도질을 당해 갈기갈기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잡종이라고 후련하게 욕을 한 이상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석파천은 뜻밖에도 소리내어 껄껄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하, 그렇군, 맞았소. 나의 본래 이름은 계잡종이라고 하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소?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은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다. 폐해석과 정불삼 그리고 정당 등 몇 사람만이 그가 자기의 이름이 계잡종이라고 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놀람과 의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백만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은 정말 교활하고 간악하지만 대단한 놈이군. 그와 같은 욕지거리도 태연히 받아들이다니.
신중을 기해서 상대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큰 코 다치겠는걸. 왕만이는 이때 앙천대소했다. 하하. 알고 보니 당신은 계잡종이었군. 정말 가소롭군, 가소로워. 석파천은 의아하여 말했다. 내가 계잡종이라고 해서 뭐가 가소롭다는 것이오? 그 이름이 좋지는 않지만 과거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계잡종이라고 불렀다면 역시 계잡종에 지나지 않소. 왕만이는 노가를 터뜨렸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는 다시 장검을 쳐들고서 비사주석이라는 일초를 펼쳐 내력을 검끝에 돋우고 싸늘한 한기를 허공에 뿌리며 석파천의 가슴팍을 찔러왔다. 백만검은 석파천이 이 몇 년 동안 어떤 기이한 무공을 배웠는지 알고 싶었다. 기이한 무공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젊은 나이에 일방의 우두머리가 되고 수많은 부하들이 복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막지 않고 나직이 외쳤다. 왕사제, 함부로 손을 쓰면 안 되네. 그는 의자에서 막는 자세만을 취했을 뿐 왕만이니 그의 곁을 스치듯 지나쳐 검과 한 덩어리가 되어 덮쳐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석파천은 상승의 내공을 연마하는 데 성공했으나 손을 써서 싸운 경험은 전혀 없었고 권격은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다. 상대방이 살기등등한 기세로 일검을 찔러 들어오자 어떻게 피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당황하여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자연히 두 손을 바깥쪽으로 뻗쳐내어 휘젓게 되었다. 한데 그는 장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 소매자락이 휘둘러지면서 장검을 후려치게 되었다. 그 순간 우지끈 뚝 하는 소리와 더불어 휙하니 왕만인의 몸이 갑자기 위로 붕 떠서 날아가더니 쿵하니 대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설산파의 제자 9명이 호맹당에 들어온 이후 장락방의 무리들은 대문 밖에서 나무 기둥으로 빗장을 질러놓고 있었다. 만약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 도간에 든 쥐를 잡듯 탈출구를 미리 봉쇄해 놓으려는 것이었다. 호맹당의 대문은 경고하기 이를 데 없는 배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거기다가 쇠 조각을 박아놓고 있었다. 그와 같은 대문짝에 왕만인이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퍽퍽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토막이 난 그의 검이 그의 어깨 쪽지에 박히고 말았다. 석파천은 소매자락을 휘둘러 그의 수중에 들린 장검을 두 토막 내고 말았던 것이다. 거기다가 왕만이는 그의 내력의 세찬 힘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전신의 공력도 깡그리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상대방이 휘휘 내젓는 손길에 따라 부러진 두 토막의 단검이 뒤로 날아가서는 자기의 어깨 쪽지에 박힌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그만 축 늘어져서는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어깨 쪽지의 상처에서는 새빨간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삽시간에 하얀 옷자락이 새빨갛게 물들고 말았다. 가만균과 화만자가 급히 달려와 그의 콧김과 맥박을 확인하고 짚어보았다. 다행히 석파천의 내력이 강하긴 했으나 그것을 응용할 줄을 몰라 내력을 모두 내쏟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만이는 외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설산파의 제자들은 놀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장락방의 군호들은 흐뭇하기도 하지만 내심으로는 의아함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군호들은 방주가 무공을 펼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를 방주로 모시게 된 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애껍을 떼워 달라는 데 있었다. 거기다가 폐해석이 전력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무사람들은 폐해석을 두려워하니만치 석방주에게 공손하게 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방주의 내력이 그토록 강맹한 것을 보자 모두 혀를 내두르게 되었고 폐해석만이 암암리의 고개를 끄덕이며 근심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때 백만검은 냉소하며 입을 열었다. 석방주, 우리들은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며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배분을 크게 따지요.
아랫사람이 윗어른에게 죄를 짓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추살해야 마땅하다고들 하며 하루를 사부로 모셨다면 한평생 어버이로 섬겨야 한다고도 했소. 그는 눈을 부라리며 석파천을 바라보고 다시 말했다. 당신이 우리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운 이상 저 왕 사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당신에게는 사숙이 되는데 당신이 독수를 쓰다니. 이게 무슨 짓인지 변명을 듣고 싶소. 이어 그는 다그치듯 다시 외쳐 물었다. 천하의 일이란 모든 것이 이치에 부합되어야만 하오.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 하더라도 천하의 삼강오륜을 한 손으로 말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오? 석파천은 망연해졌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소. 내가 언제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웠다는 것이오? 백만검은 이를 부드득 갈며 말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니 정말 모렴치하군. 당신 스스로 계잡종이라 일컬은 것으로 보아 흐흐. 당신 스스로 비열한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 더 말해 소용이 없겠지만 당신의 부모는 강호에서도 명성이 쟁쟁한 의협이며 영웅이요. 그는 언성을 높이고 다시 다그치듯 말했다. 당신의 부모의 영명을 욕되게 할까 두렵지 않소? 사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오? 석파천은 크게 기뻐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시오? 그렇다면 잘 되었소. 백대협,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우리 어머님은 어디에 있소?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누구요? 그는 몸을 일으켜 백만검에게 깊이 읍을 하는데 그의 표정과 태도는 매우 진지했다. 백만검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가 그렇게 가장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재빨리 궁리를 했다. 이 녀석은 너무나 간악한 놈이라 상리로서 헤아릴 수 없군.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부모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계잡종이라고 일컫다니.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많은 감회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렇게 훌륭한 천품을 타고난 당신이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 배우는 것을 마다하니 한스럽고 탄식할 노릇이구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물었다. 백대협 한스럽고 탄식할 노릇이라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 백만검은 그가 진지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보고 결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운 정이 있는 것을 보니 아직도 양심은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군.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의 부모님은 검법이 뛰어나고 영웅호걸이라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요. 그들 부부 두 사람은 강호에서 손을 잡고 활약하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다는 것이요? 장락방의 군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 망연해졌다. 방주의 신세 내력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은 강호에서 이름난 인물이었구나. 무림에서 백만검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부부라면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누구일까? 폐해석은 대뜸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현소장 흑백상검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거 귀찮게 되었는걸. 이때 왕만이는 가만균과 화만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어서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석파천은 그의 신음에 고통의 빛이 가득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근심 어린 어조로 물었다. 저 소엽께서는 어째서 갑자기 뒤로 날아가게 되었소? 대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폐 선생, 저 소엽의 상처가 깊지 않은지 살펴보구려. 이 몇 마디의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 비웃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장락방의 군호들은 반수 이상이 소리내어 웃었다. 장락방의 사람들은 한마디씩 내뱉었다. 저 사람의 상처는 깊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코 가벼운 상처는 아니지. 설산파의 고수들이 기세등등하게 달려와 야밤에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대단한 재간이 있을 줄 알았더니 흐흐. 과연 명불허전일세.
백만검은 그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고 입을 열었다. 석방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은 당신과의 사사로운 일 때문이지. 결코 다른 친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남과 쓸데없는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소. 이어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석중옥,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인정을 하겠소? 인정하지 않겠소?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석중옥이라니? 누가 석중옥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나더러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인지요? 백만검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당신의 사부 풍화신룡은 당신의 비열한 악행으로 한 팔을 잘리게 되었소. 당신 사부인 봉사영으로 말하면 당신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도 당신은 추호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몇 마디의 말은 매우 진지하고도 간곡했다. 그의 양심을 되찾게 해서 죄를 뉘우치도록 하자는 뜻에서 백만검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석파천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다시 물었다. 풍화신룡은 또 누구란 말씀이오? 어째서 나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그가 한 팔을 잘리게 되었다는 것이오? 내가 도대체 무슨 비열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오? 백만검은 그가 시종 자신의 말을 부인하자 자기의 딸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 자결을 하게 된 참혹한 사건을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자기를 다그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크게 울화가 치밀었다. 두 눈을 찢어져라 부릅뜬 그는 획하니 검을 뽑아들고 손목을 한번 떨쳤다. 곧이어 탁하는 소리가 났을 때 장검은 검집에 꽂혀지게 되었다. 이어 그는 기둥에 나타난 6개의 검은을 가리키며 낭낭히 말했다. 여기에 계신 친구들, 우리 설산파의 검법은 별것 아니오. 하지만 본파의 조사께서 창안하시어 전해 내려오는 검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을 때 종종 눈송이에 육각형 모양의 자국을 내게 되는데 본파는 바로 그와 같은 데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요. 중인들은 일제히 기둥 쪽을 바라보았다. 붉은 칠을 한 기둥에 6검의 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 자국들은 모두 모여 6목골을 이루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검 자국도 눈송이의 형태를 담고 있었으며 또 매우 정교했다. 조금 전 그가 검을 뽑고 다시 검을 검집에 꽂는 행동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에 불과했다. 그는 그 순간의 기둥에다가 잇따라 6번의 검을 찌른 것이었다. 거기다가 손목을 떨침으로써 6모의 형태를 이루도록 했으니 실로 빠른 검새였다. 무사람들은 왕만인이 석파천의 내력에 나가떨어지게 된 후 설산파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들이었다. 그러나 백만검의 그와 같은 절묘한 검법이 무림에서 보기 드문 재간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존경심이 우러났고 어떤 사람들은 감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백만검은 폭언을 하고 말했다. 여러 친구들 가운데 검법에 있어서 백모를 능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오. 그런데 이 백모가 어찌 자만심을 앞세워 귀방의 총타에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겠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십사고 청하는 것이 외다. 7년 전에 폐파에 사람답지 않은 제자가 하나 있었소. 이름은 석중옥이라고 했는데 당돌하게도 불초의 요사숙과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우리 요사숙이 그의 버릇을 가르쳐 놓기 위해서 그의 왼쪽 허벅지에 6검을 찔렀소. 매 1검이 눈송이 모양으로 6모의 꼴을 이루었었소. 이어 그는 담담한 어조로 재차 설명을 했다. 본파의 검법은 평범하고 기이한 점이 없으나 천하에서 그와 같은 꼴의 상처를 남기는 재간은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요.
여기까지 말하던 그는 고개를 돌리고 석파천을 한번 노려보더니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석중옥, 자네가 무사람들을 기만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스스로 드러낼 용기가 없다면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려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게. 도대체 자네 허벅지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알게 될 것이네.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나의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요? 백만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만약 자네의 허벅지에 그와 같은 상처가 없다면 이 백모는 눈이 멀게 된 것이고 귀방에 와서 소란을 피운 점 방주에게 큰 절을 올려 사죄하겠네. 그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그러나 만약 자네의 허벅지에 그와 같은 자국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을 해보게. 석파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나의 허벅지에 그와 같은 6개의 상처 자국이 있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그와 같은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을까요? 백만검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매우 자신의 참말에 속으로 의아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저 녀석은 석중옥이 틀림없을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으니 풍모도 변하고 행동거지도 변하기는 했지만 얼굴 모습만은 변함이 없지 않은가. 화사매가 이곳으로 잠입해서 살펴본 후 단정했으니 우리 모두가 잘못 보았을 리 없겠지? 그는 일시 생각에 사로잡혀 말을 하지 못했다. 이때 진충지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우리 방주의 허벅지에 있는 상처를 보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 방주는 귀파의 화소저의 허벅지에 난 상처 자국을 보고 싶어 하오. 그러나 이곳도 사람이 많고 불편하니 차라리 두 분이 함께 내실로 들어가서 서로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자세히 보도록 말이 왜다. 이 말이 떨어지자 장락방의 무리들은 배꼽이 빠져라 하고 웃어댔다. 백만검은 극도의 분노에 나직이 코웃음을 쳤다. 모렴치한 작자들. 그는 몸을 빙글 돌리더니 대청 한복판에 우뚝 서서 호통을 내질렀다. 석중옥,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허벅지에 상처 자국을 내보이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 능소성으로 올라가 죄를 받도록 해라. 그는 획하니 검을 뽑아들었다. 석파천은 말했다. 백대엽, 화를 낼 필요가 어디 있소이까? 백대엽께서는 나의 허벅지에 상처 자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허벅지에 그런 상처가 없소이다. 백대엽께서 이를 확인하시겠다면 보여드리겠소이다. 그는 왼쪽 다리를 호피교의 팔걸이 위에 들어올리고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렸다. 그러자 허벅지가 드러났다. 대청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벼랑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놀람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석파천의 왼쪽 다리 바깥쪽에 아니나 다를까 6점의 상처 자국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6 목골을 이루고 있었다. 살갗에 난 상처 자국은 기둥에 난 자국같이 또렷하지는 않았으나 6 목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석파천 자신이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 6점의 상처 자국을 어루만져 보았다. 정말 자기의 허벅지에 상처 자국이 나 있지 않은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부비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허벅지에 난 6점의 상처 자국은 기둥에 난 자국과 똑같았다. 설산파의 9사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석파천은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린 채 이마에서 식은 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어깨 쪽지와 허벅지에 이와 같은 상처 자국이 있는데 어째서 나는 몰랐을까? 정말 내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 것일까? 그는 폐해석을 바라보았다. 폐해석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정당을 바라보았다. 정당은 용용 죽겠지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다시 정불삼을 바라보았다. 정불삼은 오른손 집게손가락과 중지, 2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 보였다. 무공으로 사람을 죽이자는 뜻이었다. 진충지는 2 손으로 장검을 받쳐들고
석파천의 앞으로 나아가 건네주며 나직이 말했다. 방주, 그들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공으로 시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긴 자가 옳은 것이고 진 자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백만검의 검법이 절묘하기는 했으나 내력이 방주보다 못하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확실하여 말로써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자 무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설사 방주가 진다 하더라도 장락방은 인원수가 많으니 설산파의 제자들은 모조리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석파천은 장검을 받아들긴 했으나 속으로 얼떨떨하기만 했다. 백만검은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석중옥 잘 들어라. 백만검은 본파의 장문인 위덕 선생의 유시를 받아 오늘 문호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설산파의 본분의 일이며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약 장락방의 총단에서 손을 쓰기가 불편하다면 밖으로 나가 결정짓는 것이 어떤가? 석파천은 아리송에서 말했다. 무엇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요? 정당은 그의 등 뒤에서 가만히 그를 떠밀며 나직이 말했다. 그와 무공을 겨뤄보세요. 당신의 무공은 그보다 강해요. 그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석파천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소. 어째서 내가 그를 죽여야 한단 말이오? 백대엽은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는 앞으로 두어 걸음 걸어 나아갔다. 백만검은 조금 전 그가 두 소매자락을 휘두르자 왕만인이 중상을 입고 나가떨어진 것을 보았던지라. 능소성에서 떠나온 후 석파천에게 어떤 기우가 있어 심오한 내력을 쌓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다른 무공도 틀림없이 비범하리라 생각하고 조금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장검을 흔들하며 매설쟁춘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허와 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검초인데 검끝과 검날을 함께 사용해서 검의 끝으로 눈송이를 뿌리는가 하면 검날은 매화나무 가지처럼 사면팔방에서 석파천에게로 뻗쳐나오도록 만들었다. 삽시간에 석파천은 눈앞이 희뿌연 광채로 뒤덮이는 것을 느꼈다. 어느 것이 검의 끝이고 어느 것이 검날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당황한 그는 다시 두 소매자락을 바깥쪽으로 어지럽게 휘둘렀다. 그는 비록 심오한 내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조금도 응용할 줄 몰랐다. 조금 전 왕만인을 나가떨어지게 만든 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다. 이때 그가 마구 두 손을 휘둘러대는 바람에 그 힘이 흐트러져 약화되는 추세를 띠게 되었다. 더군다나 백만검의 무공은 왕만인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다. 슉슉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소매자락은 백만검의 장검에 잘려서 너울너울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곧이어 석파천은 목뼈 있는 곳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어느덧 장검의 끝이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만검은 상대방의 고수들이 구름대처럼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폐해석의 무공은 결코 자기의 무공에 못지 않다고 보았다. 석파천의 등 뒤에 있는 늙은이 또한 눈동자에 형형한 안광이 빛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무서운 인물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에게 숨 돌릴 여유를 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1초의 성공을 거두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1초의 성공을 거두게 되자 즉시 두 걸음을 나서며 왼팔을 뻗쳐 석파천을 겨드랑이에 끼고 팔에 힘을 주어서는 석파천의 허리에 있는 두 곳 혈도를 눌러버렸다. 그런 연후에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여러 친구들, 오늘 신뢰가 많았소. 이후 찾아와서 사과를 드리리다. 가만규는 사형이 성공하자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왕만인을 들쳐 업고는 대문 쪽으로 달려갔다. 진충지와 미횡야는 칼과 검을 일제히 뻗쳐내며 호통을 내질렀다. 방주를 내려놓아라. 동시에 칼은 백만검의 어깨쪽지로 떨어졌고 검은 백만검의 다리 쪽으로 비스듬히 날아들고 있었다. 백만검은 장검을 휘둘렀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칼과 검이 밀려나게 되었다. 선후의 차례가 있다 하겠으나 그 차이는 신락 같은 차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적의 무기에 실린 내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의 무공이 이토록 훌륭한데 장락방의 뭇 고수들이 힘을 합해 일제히 덤빈다면 우리 9명은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몸을 흔들하더니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어느 사람이 먼저 달려들겠소? 일단 달려들기만 한다면 이 형제는 석종옥을 먼저 죽인 후 다시 여러분들과 끝까지 맞서보겠소. 장락방의 군호들은 방주에 그토록 뛰어난 무공으로도 1초에 상대방에게 사로잡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 그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정당은 얼굴에 당황하고 다급한 표정을 짓고서 정불삼에게 손짓을 했다. 그녀의 뜻은 할아버지에게 손을 써서 구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불삼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의 생각은 전날 배 위에서 석파천이 수월히 자기의 일장을 해소시킨 것을 보면 그가 상대방에게 그토록 쉽게 잡힐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석파천이 그와 같이 잡힌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 틀림없으니 자기가 나설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는 생각했다. 자기가 나서면 오히려 석파천의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니 잠자코 구경이나 한 후 다시 방법을 강구하자고 작정을 한 것이었다. 정당은 할아버지가 싱글벙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자 약간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역시 걱정은 되었다. 이때 가만규는 두 손을 문에 갖다 대고 내력을 돋우어 바깥쪽으로 밀고 있었다. 대문 밖에 걸어놓은 나무 빗장이 그가 미는 바람에 우지직 하는 소리를 내었다. 대문이 금방 그의 힘에 의해 열릴 것만 같았다. 순간 폐해석은 비스듬히 다가들며 말했다. 가 친구, 급히 서두를 것 없소. 소재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손님을 전송하도록 하겠소. 이때 화만자는 호통을 내질렀다. 물러서요. 그러면서 장검을 휘둘러 가만균의 뒤를 보호했다. 폐해석은 대뜸 손가락을 뻗쳐 검날을 움켜잡으려고 들었다. 화만자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은 검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와 같은 생각에 그녀는 일순 멈칫해졌다. 폐해석의 손가락은 그 순간 어느덧 그녀의 검날에 거의 닿게 되었다. 그의 손바닥이 검날과 아직도 며칠 정도 간격을 두게 되었을 때 벼랑간 그는 손가락을 구부리고 지풍을 퉁겼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예리한 음향과 함께 화만자는 장검을 쨍그랑 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폐해석은 오른손을 뻗치더니 일장으로 그녀의 어깨 쪽지를 후려쳤다. 폐해석의 이와 같은 행동은 민첩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초식의 변화는 그야말로 신속하기가 정광석화와 같았다. 그의 솜씨는 100만 검이 기둥에 6송이의 검화를 남긴 데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정불삼은 내심 탐복을 금치 못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폐 의원의 오행육합장은 무림에서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과연 실력이 뛰어나구나. 이때 폐해석은 이리저리 몸을 어지럽게 날리고 있었다. 이쪽에서 일지를 퉁기는가 하면 저쪽에서 일장을 후려쳤다. 그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다투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설산파 제자들은 기껏해야 그와 3, 4초를 겨루고는 땅바닥에 쓰러져서는 움직이질 못했다. 100만 검은 그 모양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훌륭한 솜씨로군. 훌륭한 오행육합장이외다. 이 백가는 훗날 반드시 찾아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소. 그는 벼랑간 몸을 날렸다. 와장창. 커다란 소리와 함께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석파천을 겨드랑이에 낀 채 100만 검의 몸이 그 구멍으로 달려갔다. 폐해석은 노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어째서 오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가? 그 역시 몸을 솟구쳤다. 지붕에 난 구멍으로 뒤쫓아 나간 것이다. 그 순간 싸늘한 광채가 눈부시게 일었다. 마치 그의 머리 위로 수만 송이의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몸을 허공에 띄운 그는 손에 무기를 갖지 않고 있어서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공세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를 몰랐다. 그는 즉시 청근추의 수법을 써서는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와 같은 수법은 보기에 평범하고 기이한 데가 없었으나 한순간에 위로 솟구치던 기세를 변화시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여간 훌륭한 솜씨가 아니고서는 보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신락 같은 차질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검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대청에 있던 고수들은 그와 같은 모양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백만검도 그 일초를 펼친 덕으로 어느덧 석파천을 인질로 사로잡은 채 지붕에서 떠나가고 있었다. 폐해석은 땅바닥에 닿자마자 다시 몸을 솟구쳐서는 뒤쫓아 나갔다. 정당은 크게 초조해졌다. 그녀 역시 몸을 날려서는 지붕에 난 그 구멍으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정불삼은 그녀의 손녀딸을 붙잡고 나직이 말했다. 서두를 것 없다. 이때 펑펑 와르릉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지붕에 난 구멍에서 기왓장과 흙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설산파의 8명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비쩍 마르고 왜소한 사람이 급히 몸을 날렸다. 그 재빠름은 마치 살쾡이와도 같았다. 그는 대뜸 이 지붕에 난 구멍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진충지는 냅다 그에게 한 칼을 후려쳤으나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신발 바닥 한 조각을 베어냈을 뿐 한치의 차이로 그의 발을 자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군호들은 그만 어리벙벙해져서는 일순 움직일 줄 몰랐다. 설산파 제자들 가운데 백만검 외에도 그와 같은 고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람은 폐해석에게 맞아서 쓰러진 후에도 몸을 날려 달아난 것이었다. 미횡야는 혹시 나머지 7사람이 다시 도망치게 될까봐 일일이 그들의 혈도를 몇 군데 더 짚어버리고 말았다. 이 무렵 장락방에서는 이미 10여 명의 대안들이 손에 무기를 든 채 지붕에 난 구멍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각기 사방으로 흩어져서 백만검을 쫓을 생각이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이 총단으로 들어와 자기네들의 방주를 사로잡아갔으니 만약 방주를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장락방이 강호해서 무슨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상대방의 고수들 7명을 잡았다고 하나 70명을 잡은들 방주가 사로잡힌 치욕을 씻을 수 있겠는가? 백만검과 2, 3초를 겨루기만 하면 다른 형제들이 포위 공격을 하여 방주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라 모두들 앞장을 서려고 야단들이었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피리 소리가 크게 이는 가운데 사방으로 추적해 나가는 장락방의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백만검은 단 1초에 석파천을 사로잡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터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뜻을 이루게 된 그는 지붕에 난 구멍으로 나오자마자 속으로 부르짖었다. 석가 녀석을 잡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형제들이 붙잡혔으니 정말 부끄럽구나. 손에 사람을 안고 있는 그는 자신의 실력을 좀처럼 발휘할 수가 없었다. 멈추어라. 고함 소리를 들으며 사방을 돌아보니 서쪽 냇물 위로 하나의 둥근 다리가 가로놓여 있었다. 이때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그는 즉시 석파천을 아는 채 그 다리 밑에 교각에 몸을 꽉 붙여 숨었다. 얼마 후 장락방의 무리들이 냇물 남쪽으로 달려가는 기척을 들을 수 있었다. 7,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돌다리를 밟고 건너가는 것이었다. 백만검은 몸을 찰싹 붙이고 머리를 굴렸다. 내가 만약에 적에게 발각된다면 이 녀석을 먼저 죽일 수밖에 없겠군. 이때 다시 한때의 장락방 무리들이 냇물을 따라 수색을 해오고 있었다. 벼랑간 냇가의 풀더미 속에서 후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달려나와
동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보였다. 백만검은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의 사제인 왕만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속으로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왕만익, 그의 경공신법은 설산파 제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실력이었다. 그야말로 그의 경공신법은 비호와도 같이 빨랐다. 본래 왕만익은 자기가 기척을 내므로써 추적하는 사람들을 따돌릴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만검에게 위험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장락방의 군호들은 벌떼처럼 그쪽으로 달려갔다. 백만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락방에는 견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찌 빈틈을 두어 내가 수월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놓아주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노젓는 소리와 더불어 동쪽에서 세 척의 오봉선이 다리 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었다. 두 척의 배는 과일과 채소들이 잔뜩 실려 있었고 한 척의 배에는 볕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마도 시골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진강성 안으로 물건을 팔려고 오는 것 같았다. 세 척의 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리 밑을 지나갔다. 백만검은 크게 기뻐하며 마지막 한 척의 볕단을 실은 배가 옆을 지나게 되었을 때 몸을 날려 석파천과 함께 볏짚 더미 위로 떨어졌다. 백만검은 신법이 뛰어나고 볕단이 다리에 닿을 정도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시골 사람들은 전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백만검은 석파천을 데리고 볕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배가 나무 시장 쪽에 이르러 정박을 하게 되었을 때 배를 타고 온 시골 농사꾼들은 찻집으로 차를 마시러 가느라고 배를 텅 비우게 되었다. 백만검은 볕단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부근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석파천을 겨드랑이에 끼고서는 언덕 위로 올랐다. 서쪽 부둣가에 한 척의 오봉선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배 위로 올랐다. 그는 한 덩이의 성냥쯤 되는 은자를 꺼내 갑판에다 던지며 말했다. 사공, 나의 이 친구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었다네. 우리들을 빨리 양주로 보내주시게. 그 은자는 뱃사크로 주는 것이네. 사공은 성냥쯤 되는 은자를 받게 되자 크게 기뻐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배를 띄웠다. 오봉선은 몇 번 구비를 틀더니 곧 운하로 들어서게 되고 곧장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백만검은 선실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이 일대가 바로 장락방의 세력 범위인 만큼 조금이라도 어떤 기척을 내게 된다면 장락방의 무리들이 달려오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요행이도 석중옥을 사로잡기는 했으나 7명의 사제와 사매는 그만 장락방의 무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어떻게 그들을 구할까? 이와 같이 그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바심을 냈다. 그는 혹시나 석파천이 혈도를 풀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손가락을 뻗쳐서는 그의 혈도를 짚곤 했다. 오봉선이 장강으로 흘러들게 되었을 때 석파천의 몸에 있는 40-50군데의 혈도가 모조리 짚혀지고 말았다. 백만검은 다시 사공을 불렀다. 사공, 하류로 무작정 배를 저어가도록 하게. 여기 5냥의 은자가 있으니 받아두시게. 사공은 뜻밖의 횡재에 크게 기뻐했다.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소인의 배는 너무나 작아 양자강의 풍랑을 견디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언덕 쪽으로 배를 몰아서 저어간다면 그런대로 간신히 뒤엎어지는 애고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만검은 말했다. 그렇다면 남쪽 언덕 가깝게 배를 몰아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 그 배는 20여리를 나아가게 되었다. 백만검은 언덕 위에 한 채의 누런 담장이 둘러져 있는 절간이 있는 것을 보더니 즉시 뱃머리에 서서는 휘파람을 휙 하고 내불었다. 그러자 절간에서도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백만검은 말했다. 배를 언덕에 대시오. 사공은 배를 언덕에 대고 삿대를 꽂았다. 언덕으로 건너갈 판때기를 놓으려고 했을 때 백만검은 이미 석파천을 끼고서 언덕 위로 오르고 있었다.
백만검이 막 언덕 위로 오르자 절간 안에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원래 설산파의 제이진이 저붕차 이곳까지 와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백만검의 겨드랑이에 비단 옷을 입은 젊은이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일제히 물었다. 백사형, 이 사람은? 백만검은 석파천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분연히 외쳤다. 여러 사제들, 우형은 요행이 화근의 장본인을 잡아내는데 성공했네. 모두들 이 녀석을 알아보지 못하겠나? 그들은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어렴풋하나마 과거 능소성에서 말썽을 부리던 소년 석중옥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사람들은 발로 차고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었다. 이때 나이가 지긋한 제자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시게. 백사형이 이번 일을 성공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하오. 백만검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 녀석을 잡긴 했으나 7명의 사매와 사제들이 저쪽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으니 별로 득을 본 셈은 못 되는 것 같네. 그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절간 안으로 들어갔다. 2명의 설산파 제자가 석파천을 양쪽에서 휘어잡고는 따라 들어왔다.